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댓글 공작 사건, 저희 TV조선 보도 이후에 전국에 정말 메가톤급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그 증언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진실공방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이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네이버의 댓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월 19일 날 네이버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말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부분을 또 모아서 또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이 2월 23일 날 이번에 문제가 된 드루킹 등 3명을 이제 긴급 체포를 합니다. 해서 2월 25일 날 구속을 했고,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4월 13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예. 그 4월 14일 날 이제 김경수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 내가 연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강력하게 부인한 상황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댓글 조작을 주도했던 필명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김모 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은 이 메시지 분량이요, A4 용지 한 30장 분량에 달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대략 지금 보면 경찰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6대를 압수를 했고 또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야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한 2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댓글 기사와 관련된 목록, 이런 것들을 김경수 의원에게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목록이라고 하면 그 헤드라인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사의 거겠죠? 제목과 그 링크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같이 보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은 관련된 내용 중에 문서 파일도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딘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당 대표가 이 댓글이라는 게 예전의 기억에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했다가 수사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 이후에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서 거절해서 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한 대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었는데 그거는 자신은 아니고 지인을 소개한 것이고, 본인은 또 이 일부 단독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 아침 조간에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이 이제 3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카페 회원을 김경수 의원한테 추천을 했다라는 건데, 자리가 3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대사 예. 자리에 회원을 추천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예. 추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 중요한 행정관 자리에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은 어쨌건 이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인사청탁을 좀 한 것은 뭐 쭉 나오는 증언을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보통 자리도 아니고요, 일본 대사를 요구를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이 드루킹이라는 김 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에 이런 자리를 요구했는지 정말 굉장히 간이 좀 크신 분이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자, 이 논란에 대해서요, 김경수 의원 지난 토요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문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고 찾아왔었고, 일일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수없이 많은 지지 그룹들이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내온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이 실명이 거론되면서요, 즉시 반박 기자회견 지난 토요일 열었는데, 김경수 의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양쪽에 진위 공방이 예.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의원의 조금 전에 저 발언과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상식을 가지고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얘기대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동하겠다고 드루킹 쪽에서 먼저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뭐 보고를 해왔지만 자기는 그 사람 말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정말 수십만 명이 자칭 타칭 운동한다고 뛰어다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대선 이후에 뭐 이념을 향해서 뛰는 사람도 있지만 예. 대다수는 그 대선 이후에 공을 세워서 예. 그 공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달려들거든요. 일명 뭐 정치 브로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 예. 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보고하고 확인받고 싶겠죠. 좀 과장해서 뭐 이야기. 뭐 과장할 하겠죠.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 목록을 보낸 건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그 수많은 그 댓글을 달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이런 홍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것은 드루킹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른바 이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 자기가 연결되는 그 누군가한테 지속적으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과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 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하고 격려하겠습니까?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텔레그램에 드루킹이 보낸 문자만 남아 있고 예. 김경수 의원은 답신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스토킹이지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뭔가 하겠다고 열심히 자기가 한 일 또는 할 일을 보내면 예. 하다못해 격려성 문자라도 한두 번은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표가 될 수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예. 저는 그래서 김경수 의원 쪽에서 드루킹 쪽에다가 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하나도 없이 지금 삭제된 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경수 의원이 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핵심이다.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시인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활동 보고를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본인은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럼 결국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안이 불거진 게 지난 1월 달에 말이죠. 평창올림픽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에 대한 댓글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막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처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3일 날 이것이 나왔고 14일 날 TV조선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경수 의원과 연락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경찰은 아무튼 지금 그 드루킹이란 그 사람과 김경수 의원이 A4 용지 한 30장의 분량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체로 앞뒤 전 맥락을 볼 때 대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됐는지 아직은 이것도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과 많은 어떤 그 소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 박사 지적처럼 김경수 의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혔어요. 지금 24일 날 그 반박 기자회견이. 그런데 어쨌든 서로 간에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이 김경수 의원 간에 뭔가 얘기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앞뒤 정황상. 물론 이제 검찰이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점들이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에 어떠한 내용의 그 문자 대화가 있었는지를 그것을 알면은 예. 그것이 그야말로 뭐 이른바 지금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이른바 배후 개입설이라든지 예. 그리고 정말 김경수 의원이 무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렇군요. 자, 텔레그램이라는 거를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SNS 그 계정 같은 경우는 내가 보낸 문자를 내가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이 만약 보냈더라도 내가 쓴 기사 그 글자는 또 김경수 의원이 직접 삭제를 김경수 의원이 삭제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오늘 아침 뉴스 또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선 드루킹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요.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매니저로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같은 조직도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려서 받고 하거든요. 저는 이 열린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지금 현재 한 5,000명 이상 회원이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꼭 당원에 가입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꼭 당원에 가입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드루킹이라는 이 인물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회원이 한 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경공모요. 경공모 카페 회원들의 아이디를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48살이고요. 2000년대부터 이제 정치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어떤 이제 블로그 활동 같은 걸 서서히 해오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2014년에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 아주 온라인 쪽에서 상당한 정치 활동 전면에 나서면서 파워블로거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있었고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네이버를 들었다 놨다 한다. 우리가 무시 못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카페 회원 수천 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댓글 관련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행사를 했고 대선 전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펼치면서 뭐 당원 가입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대선 이후에서는 이제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또 블로그에서 정치 시사평론 등을 한다든지 하면서 상당히 온라인 쪽에서는 좀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2월 25일 날 구속이 그렇죠. 됐습니다. 구속돼 있는 상황. 이 사람이 이제 SNS에 자신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 여권에 대한 약간 압박이나 협박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자, 야당에서는요 특검까지 요구할 지금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수사 당국의 정보 유출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검찰에까지 아직 보고도 안 된 경찰만 알고 있는 것이 밝혀졌냐 이런 것에 혹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이 사건의 그 몸통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과연 지난번 대선 때부터 무슨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는가? 그리고 그 조작 활동을 김경수 의원이나 또는 그보다도 더 비중 있는 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사전에 알거나 사후에도 알고 협조했거나 방조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으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가질만은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발한 사람을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궁지에 몰린 셈이 됐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도 전인 이 사건에 대한 이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는가. 지금 검찰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된 김경수 의원 관련된 보고는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거 여당이 이럴 일이 아니다. 지금 여당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정부 여당이 아니면 야당이 찾습니까? 자기들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당장 행자부 장관 불러서라도 경위를 조사하라. 경찰청장 불러서라도 경위를 보고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기들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정보 유출을 중요한 무슨 이슈처럼 이렇게 내미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위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어차피 여당도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 이 수사 기밀이 유출돼서 이렇게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못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 가면 되죠. 지금 경찰 못 믿는데 검찰인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지금 기왕에 특검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특검 주장해서 사건의 실체도 밝히고 이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간의 정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경찰이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조금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이제 경찰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이 예.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무튼 민주당의 어떤 조직적 개입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김경수 의원보다 더 윗선이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지난 대선 때 예. 이것의 여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원 3명 뭐 드루킹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구속됐고 그 사람들의 잘못은 뭐 경찰이 인정하는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의 잘못이 그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이제 조직적 개입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초점이죠. 그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다, 조직적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양방 간의 이제 정치적 공방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겼잖아요. 이제 사건 자체가 넘어갔어요 검찰로. 예. 검찰이 알았니 몰랐니 이건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내용을 좀 보고 예. 그렇게 하면 이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이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경찰들의 이른바 이제 그 댓글 사건 이것과 자꾸만 대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도 좀 우리가 구분시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때는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예.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무조건 이것은 뭐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얼마나 그 협조할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예. 야당도 야당대로 이 부분은 무조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다라고만 공격할 것은 아니다. 예. 이 뭐 굉장히 당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 이제 선거 앞도 계속 양쪽이 공방을 벌이다 보면은 본질도 밝히지도 못하고 사건이 또 위험해야 되면서 계속 지리하게 선거 과정 전체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기식 감독원장 이 이슈가 있었는데 예. 이 이슈가 또 이것을 또 덮을 수 있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하나의 블랙홀이 터지면 이 블랙홀 또 덮는 또 다른 이슈가 터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국민들이 투표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자꾸 덮여요. 그러니까 너무 양쪽이 이것을 이렇게 정치 공방을 가지 말고 예. 검찰이 빨리 이 부분을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이버 뭐 망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는 참 많았거든요. 툭하면 이제 검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그 SNS를 이 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무슨 문자가 오갔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했는데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어디까지 밝혀낼지는 정말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사람들, 이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모니터 요원까지 뒀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두고 모니터 요원에 해당하는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서 모니터 예. 요원들이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구미에 맞는 댓글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이죠. 예. 선별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추천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대량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이 하위에 있던 이 기사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드루킹 쪽에서는 이른바 작업을 한 기사, 작업 기사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 그렇게 작업 기사들을 여러 개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본인들은 추천 수를 많이 늘려서 상위로 올렸는데 예. 비추천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예. 이러면 다시 또 조작을 통해서 다시 또 상위에 올리고 예. 이런 식을 통해서 그 작업 기사들을 상위에 계속 머물도록 작업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예, 모니터 요원까지 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또 월급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추천수 많다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선거에서 예. 그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뭐 조직이 서로 동원돼서 선거하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NS가 갖는 그 파괴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을 언론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직도 논란 중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네이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를 검색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포털 아닙니까? 네이버나 다음을. 예. 그러면 거기에
맨 상단에 떠 있는 것이 메인 뉴스, 우리 조선일보의 일면 탑처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예. 댓글 부대가 예. 조직적으로 작업해서 편집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좋은 기사 를 집중적으로 조회수를 올려서 예. 그렇게 해서 메인으로 올리는 식의 작업을 이쪽에서 한다면 저쪽에서는 그거 저지하는 작업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대체로는 자기들이 올리고 싶은 기사를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식의 작업을 했을 텐데 이번에 드루킹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고약한 것이 예.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를테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 조금 호응도가 좋아할 만한, 높은 예.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약을 해가지고 예. 오히려 이것을 역극역으로 예. 이 진보 진영이 공격하게 만드는 예. 이런 공작적인 댓글 조작까지 하다가 이번에 적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죄질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단순한 댓글 수준을 넘어섰다. 예. 이건 공작적 발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뭐 몇몇 사람의 일탈, 드루킹의 일탈 이렇게 보기는 이제 어렵다. 예. 그렇게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자신들 쪽에 유리한 거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작이 원래는, 됐건 예. 뭐 조회수를 늘리건 간에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수 쪽에서 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에서. 근데 이 부분을 이 김경수 의원의 얘기처럼 뭔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예. 왜 이렇게 보수 정권이 한 것처럼 보이로 조작했는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부러 그렇게 해서 보수의 그 도덕적이지 못한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추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분량을 올려서 예. 거기에 조회수도 부풀리는지 이건 과거의 이른바 댓글 조작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거라서 이것도 예.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가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사회라서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죠. 그리고 가끔 정말 저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기사 맨 위에 있는 걸 읽어봤는데 이게 맨 위에 있을 만한 기사인가 글쎄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드루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혹시 정치권 주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는데요. 자, 야권에서는요. 드루킹의 활동이 김경수 의원을 넘어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드루킹 일당의 활동 내용이 김경수 의원에게만 전달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선 후보 캠프 나아가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전달된 것인지도 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에는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 부대의 댓글을 최대의 적폐로 공격하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이버사 댓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플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혹시 보고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댓글 진짜 누가 올렸는지 뭐 알아볼까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김영우 의원이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아까 선거 앞두고 뭐 어차피 양당의 이제 정치 공방이야 불가피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적 일탈이냐, 예. 어떤 그 당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다면이란 전제를 달긴 알았지만 이렇게 예. 되면 뭐 이게 정통성에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팩트조차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발표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 부분은 지나치게 야당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는지 뭐 그건 제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통상적인 선거를 보면 특히 당시 문재인 캠프나 민주당은
야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또는 당시 국민의당에 비해서 예. SNS 활동가들이 활동이 활발했고 좀 그 많았죠. 활동에 의지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 SNS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 중에 아마 드루킹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까지는. 자,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정감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활동성을 격려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옛날같이 무슨 불러서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정감을 주는 거죠. 또 이 사람들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활동하는 목적이 뭔가 대선 이후에 승리하고 났을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가 있다면 자기 활동이 주요 정치인한테 보고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후보가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사실은 대선 전, 그러니까 뭐 선거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 예. 때는 후보가 그런 이유로 후보를 만나기를 원하는 수백만의 활동가들 중에 누구를 안 만날 건가를 이 의전실에서 제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말하자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알았는가? 혹시 예. 그럼 만난 적은 있었는가? 혹시 뭐 문자라도 한두 번 받은 적은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예.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야당의 공세니까 하고 그냥 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야당은 계속 공세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 민주당이 고발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사건이잖아요. 열심히 예. 이제 여당 대표가 한마디 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한 더 다음에 열심히 한 수사를 개 나온 했겠죠. 거란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은 1월 달에 예.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관련된 사안이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 대선 때 이것이 김경수 의원 말고 대선 캠프에까지 보고가 되고 이러면서 했다면 저는 1월 달에 관련된 것을 고발할 때도 아마 민주당이 고발하지 않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그래서 아직은 몰랐을 경우도 몰랐을 수도 있죠. 있죠. 당대표라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물론 알수 상황은 있는 건 아닌데 아니죠. 그래서 예. 전혀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너무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군요. 않다는 얘기를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자, TV조선 이 특정 보도 이후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야권은 이 또한 여론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TV조선을 취소해달라 이런 이제 청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했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이 맞지 않는 분들이 특정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해라라는 것은 저는 적어도 민주주의 원리에는 일단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이 청원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예.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계속 청원 숫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네요. 물론 청원 경우에는 뭐 예. 한 사람이 아이디를 예. 다른 아이디로 3개 이상은 못 하게끔 뭐 이렇게 안전장치는 돼 있다 그러지만 드루킹이 지금 600명 정도의 그러니까요. 회원 아이디를 유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조작 의혹도 의혹이지만 그보다는 이를테면 조직화된 소수가 집단 행동을 하면 예. 방송사도 없앨 수 있고 예.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떤 대답도 끌어낼 수 있고라고 하는 이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 창이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의 이 청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저것은 아주 조직이 잘 된 소수가 어떤 문제든지 청와대에다 직접 대답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로 지금 그럼요. 악용될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20만 명 이상이면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예. 자기들이 청와대가 스스로 원칙을 정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TV조선 꼭 제가 TV조선에서 활동해서가 아니라 예. 무슨 이 방송사의 운명이 저런 식의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 예. 어쨌든 TV조선의 그 임직원들이 저거 보면은 그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말이죠. 아까 잠깐 포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요구가 이렇게 예.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 어떤 기준이나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요. 예. 포털도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포털 사이트의 그 입장에 따라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이 권력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겠지만 청와대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안이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이 모든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진은 반드시 더 발전돼야 되지만 아무튼 잘못된 부정적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면밀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요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난 장소죠. 파주 출판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은 불법 행위를 묵과한 것이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자, 직접 들어보시죠. 뭐 개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네요. 네, 아지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여기 분위기에 있어요. 하나 관련된 거. 구속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했는데 도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가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기에 무리한 요구가 가능했는지 이해가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100%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것도 역시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 요구가 들어줬다고 하면은 뭐 이 파장은 지금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커졌을 텐데 자, 안철수 위원장하고 드루킹하고 악연이 있다면서요. 악연이 있죠. 2012년 대선 때 예. 그러니까 드루킹 쪽에서 안철수가 문재인과 결합하는 것은 MB의 부활이다. 예. 이른바 MB 아바타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한 게 드루킹인 겁니다. 2017년 대선 때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그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유포시킨 게 드루킹인 거고 드루킹이 그 파주에 그 출판사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간판만 있고 책 한 권도 출판도 하지 않았고 예. 이 주변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은 그 밤에 20-3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PC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상당히 그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어제 제가 우리나라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킹자가 들어간 영화 어제 밤에 해서 잠깐 봤는데요. 자, 오늘 또 김기식 논란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오늘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슈가 이슈를 덮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더 크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